이거 왠지 오늘 시험에 나올 것 같아. 훌륭하십니다. 오늘은 제가 이미지 하나는 챙겨가도록 할게요. 첫 꿈은 너무 어려워. 잘하시는데요?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죠, 저는. 덕분에 챌린지를 다 외웠어요. 아니, 못하신다 하시더니 굉장히 잘 주시더라고요.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 맞추도록 해보아요. 그거 좀 도와주세요. 나 너무 어려워. 근데 오늘은 진짜 꼭 맞춰볼게요. 근데 오늘은 뭐 테스트 같은 거 없지 않아요? 전 알 것 같아요. 뭐죠? 세금입니다. 오늘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? 와,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오늘 금융교육을 책임질 금융위원회 김인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두 분 춤추시는 영상 먼저 봤는데 완전 연예인 보는 기분이네요. 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오늘도 두 분의 벌칙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벌칙 받을 거예요? 그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오늘 벌칙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저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저 세금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. 이제 세금의 종류는 정말 좀 다양하게 많은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좀 먼저 떠오르시나요?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영수증에 써 있는 가장 첫 번째 부가가치세.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 내나요? 뭐 늘 내나요? 소득세도 조금 저 두 가지는 아는 것 같아요.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. 네, 맞습니다. 세금은 다양한 종류로 좀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세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 소득세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는지도 알고 계실까요? 소득세가 하나지 않아요?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내는 근로소득세와 경제활동 전체를 파악하는 종합소득세,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세는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고요.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서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그리고 좀 기타 소득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? 와,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그럼 근로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제가 최근에 냈던 것 같은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 근로소득세는 이 연말정산 그 내용이 맞나요? 네, 그렇죠. 연말정산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 납부했던 세금보다 좀 더 많다 이러면 이제 냈던 세금보다 많으니 돌려받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가 적다 하면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좀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 같은 게 되게 복잡했는데요. 최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좀 더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고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에 또 그대로 제출을 해서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러나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이라는 게 사실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연말정산 유형이 좀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점 안내드리고 싶네요. 이거 좀 유용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만약에 한 해에 회사를 두 군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다니다가 뭐 퇴사를 하셨다가 다른 데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한 해에 여러 군데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제 연말정산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?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요. 그렇죠. 이직한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끝나고 나서 해주기 위해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전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세금을 제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한 영수증, 즉 원천 징수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그게 원천징수다. 이거 왠지 오늘 시험에 나올 것 같아. 이전 직장에서 월급을 어떻게 받았는지, 이 일부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니까 그만큼의 세금이 얼마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.
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. 나 오늘 안 틀릴 것 같아.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만약에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 서류를 증빙하지 못하셨으면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증빙 기간인 5월 달에 개인이 직접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런데요,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엔 세금을 더 내야 하면 부담이 꽤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공제입니다. 공제.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총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에요. 소득공제. 대표적으로 인적공제, 주택자금공제, 신용카드,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같은 사용금액,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속하게 되는데요. 사회초년생분들은 이제 다른 공제보다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를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. 신용 혹은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봉의 25%를 초과 사용한 금액분부터 적용이 되시고,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는 30%, 그리고 현금 영수증 30%가 공제됩니다. 소득에서 이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뺀 가외 소득이 이제 과세 표준, 즉 얼마나 내가 납부해야 되는 과세 총량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표로 정리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떤 건가요?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.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들을 차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세액공제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금계좌, 보험료, 의료비,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.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.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거고 맞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게 있는데요. 청년분들은 감면기간이 총 5년으로 근로계약일 기준 34세 이하일 경우에는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직접 신청해 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정말 간단한 건데 꼭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훌륭하십니다. 그럼 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뭔가 통 크게 해줄 줄 알았어요. 이거는 맞출 수 있으시죠?